안녕하세요. 이글스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서브 영상 퓨처스 이야기 영상입니다. 지지난주도 단 한 경기만 치루었습니다. 지난주도 단 한 경기만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놈의 2차 장마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영상 시작하죠. 일단 순위부터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북부리그 1위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 한화 퓨처스 팀입니다. 솔직히 2주 동안 2경기밖에 못해서 순위 변동이 있을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그래도 지난주 북부리그 2위인 LG를 맞이해 승리를 거두면서 승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소화하면서 감을 끌어올려야 할 텐데요. 구단은 일주일에 3경기 이상 소화하게끔 노력한다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인간의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규칙한 경기 수입니다. 이 상황에서 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난주로 썸머리그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 한시 경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직 기온도 높고 습한 상황이라 야구를 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간 기아전, 주말 SSG전 계획되어 있습니다. 2주간 단 2경기만 소화했었는데 이번 주는 변수가 없다면 6경기를 치를 수 있겠네요. 1군 선수들도 이렇게 경기가 들쭉날쭉하면 컨디션 망치기 일쑤입니다. 2군이니 큰 부담은 없겠지만 이것도 경험이라 생각하고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기아전 3경기 이글스 TV에서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23일, 24일은 1시 경기, 25일은 11시에 치루어지는 경기입니다. 구단에서는 방송사에서 보여지는 방송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정영곤 캐스터까지 데려와서 해설의 질을 높일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들은 퓨처스 선수들로 채워진다고 하네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8월 20일에 열린 경기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선발 투수는 박윤철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5이닝 4실점을 기록합니다. 홈런을 허용하면서 실점이 많아졌는데요. 현재 가장 애매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박윤철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졸 선수이고 군대까지 다녀왔습니다. 나이가 제법 있는 선수이지만 2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확실한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고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선발보다는 불펜에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구위가 높지 않아서 필승조는 힘듭니다. 결국은 롱맨이나 회전 처리, 근데 한화에는 우아한 불펜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문동욱 선수가 부상으로 2군에 있다가 결국 방출이 되었는데요. 본인도 스트레스가 많겠지만 시간은 박윤철 선수의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과연 내년에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문동주 선수 복귀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주목을 많이 받는 문동주 선수이다 보니까 2군에서 경기를 뛰는데 기사가 뜹니다. 복귀 전 157kg를 찍었다고 하면서 건재함을 알린 문동주 선수인데요. 2군에서 선발로 던지기 위해 이닝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동주 선수는 복귀 기분을 이야기하면서 실전 감각이 아직 완전치 않아서 원하는 대로 피칭은 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아프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아프지만 않으면 실전 감각은 금방 찾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동주 선수입니다. 그리고 최원호 감독님의 조언대로 피칭 디자인을 신경 쓰면서 실전을 치르고 있다. 나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착실하게 준비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호 감독님은 문동주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몸 상태를 확인하고 투구수와 이닝수를 늘려가는 단계이다. 등판 때마다 1이닝 15구 정도씩 더 던지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피칭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문동주 선수에게 피칭 디자인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변화구 중 커브가 괜찮으니 커브 구사율을 높이고 패스트볼의 경우 우타자 몸쪽으로 무브먼트가 있는 편이니 몸쪽 비중을 높여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합니다. 구속이 빠르니 몸쪽을 던지면 타자들이 위축될 것이고 그래야 바깥쪽 변화구도 통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최원호 감독입니다.
1군에서는 여러 변화구들을 익히고 던지는 데 집중을 했던 문동주 선수가 이제는 조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합이 끝이 나고 몸을 만들고 투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게 될지 정말로 궁금해집니다. 현재까지는 문동주 선수가 155km에 육박하는 속구와 커브 그리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던지게 되는데요. 레파토리를만 본다면 정민철 단장이 생각이 나죠. 정민철 단장이 이번에 40인 레전드에 뽑혔었는데 문동주 선수도 훗날에 레전드에 뽑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퓨처스 야수들은 우타자들이 장악을 한 상황입니다. 외야수, 내야수, 포수 모두 우타자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우혁, 정민규, 이진영, 류로결, 이원석, 허인서 등 8월에 들면서 우편향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구는 우타자보다 좌타자들이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타력을 생각을 한다면 우타자들의 힘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선수 1군 복귀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변우혁 선수와 이진영 선수입니다. 2군에서도 솔직히 타격감이 올라온 상황은 아닙니다. 당장 콜업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확대 엔트리 때까지는 그래도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외야수 1명, 내야수 1명이죠. 물론 이 두 선수 약점이 상당합니다. 변화구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상위 타순으로 올리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약점입니다. 거기다가 하이볼에 당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1군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원석, 유로결, 정민규 선수들이 2할 초반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반해 변우혁 선수는 2할 6푼 1위 3홈런을 기록 중이고 이진영 선수는 8홈런 29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타격 쪽에서 유의미한 기록들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계속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수베로 감독이 외야수는 5명까지는 필요 없다. 그리고 허관의 선수를 콜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선수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든 1군에서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군에서 쓰기는 써야 하겠죠. 오늘은 퓨처스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동주 선수 이야기도 했고 변우영, 이진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수베로 감독이 오로지 드래프트로만 성장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절실한 한화입니다. 퓨처스에서는 성적이 나오지만 1군에만 올라오면 벙찌는 선수들, 이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